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창밖의 영화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저 배우 주예린입니다. 예, 배우입니다. 아, 예린님 감기 걸려가지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귀여워졌어요. 지난번 미성년 때는 감독님이 감기 네. 심하게 걸리셨는데 네. 조금 있으면 저한테 오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름 날씨 같은 날이고요. 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확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 잘 그런데 이 지내셨나요? 날씨를 즐기지도 못하고 저는 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네. 밤에는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팔 개시했습니다. 멋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두 분? 네.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아프셨죠? 네. 예린님은 머리가 더 짧아졌고요. 네, 더 짧아졌네요. 네. 그래요? 아닌가? 그때보다. 미성년 그쵸, 때보다. 그쵸. 네. 잘 어울리시고요. 은성 감독님은 한결 같으세요. 한결 같아요. 한겨울? 한결 한결. 같아요. 네. 근데 뭐 항상 얼굴이 근데 표정이 더 밝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지난번에 좀 아프셔서 감기.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오늘은 간만에 저희 소개를 정말 안 하는데 그래도 그 매일 국어를 한번 해보려고. 안 온 지 좀 됐죠? 오래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메일 활짝 열려 있으니까 사연 좀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예리님이 소개해 주실게요. 저희 메일은요. film.voerview3 film.overview3 @gmail.com입니다. 네.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네, 사연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네. 후원 계좌 3333-083983-895 카카오뱅크 김예린. 네, 주혜리님의 본명이죠. 네, 이렇게 언제나 열려 있고요. 메일과 계좌는. 네,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영화는 뭔가요? 모래안입니다. 네, 이거는 청취자분이 신청해주신 영화예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신청해주셨을 때 혼자 봤었고요. 두 네. 분은 처음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명이 다 이 영화를 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영화 계속 다루고 있는데 세 글자짜리 한국 영화 아가씨 미성년 무례한. 그러네요. 네, 그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생충 다음은? 봐야죠. 뭐죠? 계속 세 글자로 가네? 예, 한국 영화 세 글자 영화 시리즈 중에 무례한을 다루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오승욱 감독님이시고요. 각본도 둘 다 작업을 하셨어요. 네. 주연은 전도연, 김남길, 네. 박성웅, 곽도원, 김민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장면 요정님 나와주세요. 첫 장면. 네. 무례한의 첫 장면입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이 폐허가 된 어느 구시가지 동네가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아래에는 차 2대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차 한 대에서 내리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카메라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때 음악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음악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느와르 영화에서 좀 들을 수 있는 풍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톤도 되게 푸르스름하고 그 풍경도 되게 스산한 풍경? 뭔가 비장하면서도 비장하죠. 낭만적인 그렇죠. 음악이 네. 테마곡처럼 이제 흘러나옵니다. 멜로 느와르. 이게 무례한이 하드보일드 멜로라고. 아, 그래요? 장르가. 네, 그렇게 약간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후미진 골목길 사이로 계속 걸어갑니다. 이때 카메라도 함께 따라가고 있고요.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번째 봤었을 때 발견했는데 이때 잠깐 스치듯이 다른 공간에 다른 남자의 뒷모습이 끼어듭니다. 뒷모습이? 저는 그게 다른 공간과 다른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공간이 그래요? 좀 달라요. 저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 3번 봐야지 알 것 같은데. 네. 저는 캐치를 못했어요. 그냥 처음에 한 남자의 뒷모습으로만 인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본 건 어떡하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골목길 사이로 걷는 남자의 뒷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걸어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는데 이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찰이 있어요. 그 경찰에게 그 형사물 영화에서 항상 나오는 클리셰죠. 형사증을 눈앞에 보여주는 장면. 그걸 보여주고 들어갑니다. 현장으로? 네, 이 뒷모습의 남자는 아마 형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사건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한 남자의 뒷모습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시점에 어느 방에서는 연인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자가 자기의 연인에게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남자의 이름은 박준길이고요. 박성웅 배우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김혜경이고 전도연 배우가 연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골목을 걸어가던 남자, 형사죠. 다시 나오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정재곤이고요. 김남길 배우가 연기를 해요.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회장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한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이 회장이지 사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례한이라는 영화는 살인범인 준길, 그리고 그의 연인인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혜경, 그리고 살인범을 잡으려는 경찰 재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살인 동기를 들여다보면 준길은 연인인 혜경을 위해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혜경은 원래 이 회장의 정부였는데 이 회장 밑에 있던 준길과 사랑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과 대립하다가 살인을 했다는 사연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곤은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안 후에 준길을 잡으려면 혜경을 염탐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혜경의 집에 도청장치를 부착을 하고 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혜경이라는 사람은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강남에서 템프로에 속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지역은 성남으로 보여지는데 성남에 있는 정말 오래된 아파트에 겉에 꾸미는 거는 완벽하게 꾸미지만 막상 집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신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도 제대로 안 켜고 그 어두침침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재곤은 알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 밤에는 결국 뜻대로 준기를 잡아요. 혜경을 만나러 왔으니까. 그런데 격투를 둘이 하다가 준길이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형사인 이 재곤의 총까지 빼앗고요. 네. 그 총을 빌미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네. 결국에 재곤은 그거는 실패하니까 그 계획은 혜경이 일하는 단란주점에서 위장 추업을 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죠. 준기를 잡기로 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경찰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한국 영화에 많은 경찰들 캐릭터가 있잖아요. 좀 깡패 같은 경찰. 깡패 같은 경찰. 예리님은? 예리님이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데. 네, 저는 한번 들어볼게요. 예, 코맹맹이 소리가. 범인을 잡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독님 말처럼 이 폭력을 좀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마치 직업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깡패인지 경찰인지 구분이 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무례한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인, 그리고 범죄들, 불법, 돈과 빚으로 굴러가는 세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하고 엮여있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혜경도 역시나 이 세계에 익숙한 여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템프로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성남의 작은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 바닥 10년 차에 빚만 5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대사죠. 그런 혜경은 사랑하는 준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행방이 묘연해진 준길은 혜경에게 말도 없이 혜경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또 빚을 집니다. 그리고 그걸 또 도박으로 잃어요. 이런 세계의 모습이에요. 계속 무례하는. 하지만 혜경은 그걸 알고도 준기를 다시 제외했을 때 탓하지 않고요. 3천만 원만 만들어줘. 상하이 가자. 중국인가? 중국 가자. 이러니까 알겠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순애보적이면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혜경. 그런 혜경을 맴돌면서 자신의 경찰로서의 임무도 있지만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경찰 준길. 그리고 혜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도 하는 것 같은 준길. 이 세 사람을 그려내는 씁쓸하고 처절한 관계도가 무례한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5자 평 들어갑니다. 네. 네. 예린님부터 해볼까요? 저요. 무리한 영화. 무리한 영화. 어. 네, 무리한 영화. 감독님은? 6자인가요? 5자로 해도 되고 6자로 해도 되는데 5자로 할게요. 네. 도연 느와르. 도연 느와르. 저는 그녀의 심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리한 영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유를? 먼저 좀 양해를 우선 구하자면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영화가 남자들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 많이 나오는 영화, 특히 느와르 이런 거 있죠. 못 알아들어요, 저. 약간 못 알아듣고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한 번부터 한 10번은 봐야지 이해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대부도 한 5번 시도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 좋다는 대부도. 네.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네, 좋아하죠. 결국은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사실 제가 소화하기 되게 힘든 장르의 영화였다. 네. 라는 것과 그래도 많이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분석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저는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혹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무슨 멜로? 하드보일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저기 과학기술이랑 관련된 네. 혼종.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차가운 누아르? 하드보일드. 하드보일드 맞나요? 뭐예요? 하드보일드 누아르? 비슷한 멜로. 멜로. 아, 하드보일드. 그럼 결국 거기에서 멜로가 되게 집중이 되는 장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사랑? 뭐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서로 막 찌르고 뭐 쏘고 때리고 하면서 서로를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약간 설정상 좀 무리가 있는 설정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뭐야? 저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좀 특히 좀 제일 납득이 안 됐던 장면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돼지발정제에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참, 그 부분은 참 은성 감독님이나 저나 네.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쵸? 불필요한 장면이었다고 저 생각해요. 불필요하면서 아무리 그러니까 남자가 힘으로 제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때 전두현 배우의 두 팔은 가만히 있었어요. 침대에 이렇게 그냥 기대고. 그래서 다리는 제압을 당하고 있지만 팔을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그대로 이렇게 협박 당하는 모습, 고통받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만 이렇게 딱 찍는 거라든지 그때 갑자기 그 김남길 배우가
곽도원 배우를 협박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변하는 거라든지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 네. 저도 이 영화에서 제일 불필요하다고 본 장면이 그 장면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속마음을 같은 동료에게 들키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준길이 어떻게 보면 급하니까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 동료 형사까지 선배까지 협박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당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준길이 나 아니라 가기 전에 준길이 아니라 재권. 재권이.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헷갈려서. 네. 그쵸. 지읒 기억. 재곤. 비슷해. 비슷해. 재곤 준길이죠. 네. 근데 재곤이 자신의 선배까지 협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이고 그게 이 사람이 혜경에게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이라서 꼭 필요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꼭 필요한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는 게 너무 자극적이면서 저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 곽도원 캐릭터가 좀 캐릭터를 위한 캐릭터? 악인인데 이런 비열한 모습도 경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자극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더 눌러서 담아도 충분히 영화가 살 수 있는데 그 돼지 발정자라는 거를 가지고 끌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맞아. 제가 하드보일드라는 뜻을 찾았습니다. 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냉담한 태도를 일컫는 말. 그래서 영화 안에서 하드보일드라는 말은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스타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폭력적인 주제를 냉철하고 무감한 태도로 묘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드보일드 멜로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겠네요. 감정을 조금은 덜 표현하면서 이게 멜로를 원래 끌어가는? 문학에서도 표현되지 않나요? 하드보일드 장르. 그렇죠. 근데 이거 소설. 문학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문장에서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고 건조하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진행되는 소설들을 하드보일드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도연 느와르입니다. 네. 도연 느와르. 저는 친한 친구 이름 도연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연 느와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 전도연 배우를 이야기할 때 이 성이 빠지면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성이 주는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전도연이라는 완성된 네, 느낌 있죠. 있죠. 그래서 저도 주로 한 건데. 주예린입니다. 주예린. 죄송해요. 도연 느와르라고 했는데 이 느와르라는 장르가 저한테도 그렇게 익숙한 장르는 아닌데 나름 좀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모르는 세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의 환상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저게 진짜고 리얼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스타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재밌는 구성이나 장면들이 느와르 영화 안에서는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느와르 장르에서는 이제 남자들의 서사가 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느와르 장르 안에서 탄생된 여성 캐릭터가 판무파탈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전도연 역할이 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 판무파탈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판무파탈은 주인공 남성에게 유혹을 하고 그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매력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좀 지워져요. 보통 느와르 영화 안에서 여성 캐릭터는 그렇게 좀 소비되는 경우도 있고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이 저는 다른 남성의 서사만큼이나 중요하게 감독이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연 느와르라고 했습니다. 제 5자평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전도연 배우면서 김혜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 영화관에서 봤는데 저는 전도연 배우의 모든 필모 중에 이 연기가 제일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다시 봤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느와르 영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보통 느와르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고요.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그런 여성이 나오고 끝에 가서는 사라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다 보고 나면 솔직히 남자들 많이 나오지만 전도연을 기억할 것 같고 그리고 김혜경을 기억할 것 같아. 이름도 제 헷갈리고 있잖아요. 준길인지 뭐 누구야. 누구야 이름. 재곤인지 기억도 안 나. 그게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 비슷한 같죠? 이름을 사실 피하거든요. 피하게 그러네. 그렇잖아요. 근데 준길이랑 뭐 영재. 영재도 지읒 들어가네. 영재가 누구지? 위장할 때 위장했던 실장님 이름 아니에요? 준구랑 준길? 맞죠? 준구? 박준구 아닌가요? 아, 준길. 준길과 재곤. 어려워. 너무 어렵다, 이름이. 외우기가. 네. 그런 부분에서 했고, 영화 바깥으로는. 영화 안으로 보면 저는 김혜경이란 캐릭터가 진짜 투명한 사람 같아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평생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끌릴 수밖에 없고 기대고 싶고 그런데 그거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용하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그녀의 삶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녀의 그 심장이었던 네. 남자친구 준길이 결국 심장에 총을 맞고 재곤에게 맞고 죽죠. 그런 모습들이 뭔가 이 혜경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을 인간으로 그려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약점. 준길이죠. 네. 그리고 재곤의 약점은 김혜경. 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죠.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연출과 연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필름 누아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시간. 네. 좋습니다. 필기하시고요. 은선이의 영화 수업. 우리 이번 시즌 마지막 때 시험 보기. 필름 누아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프랑스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필름이 영화하고 누아르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뜻하자면은 검은 영화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이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제작한 영화로서 좀 어둡고 잔인하며 좀 폭력적인 범죄와 타락의 도시의 세계를 그린 영화가 바로 필름 누아르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네. 왜 근데 불어예요? 그러네. 영어 용어에 불어가 많잖아요. 미장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왜 그런 걸까? 그렇죠. 이게 느와르라는 뜻은 사실 그 로망 루아르라고 검은 소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문학이나 연극보다는 좀 나중에 탄생된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학이나 연극에서 사용된 어떤 뭐 용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영화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장센도 말씀하셨듯이 네. 영어가 아니죠. 네. 근데 영국에는 미장센이라는 얘기 안 쓰는데. 근데 그것도 영국 용어예요. 미장센도. 그러니까 미장센이 뜻하는 게 모든 시각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게 연극 안에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다 있잖아요. 한 무대 안에서 어떤 그 시각적으로 연출을 했냐를 보는 게 미장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안으로 갖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뭐 느와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 그러니까 장르 영화의 범주잖아요. 느와르도. 유럽에서는 장르 영화를 먼저 시작했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헐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 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장르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와르나 장르도 그 안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미국에 있는 이야기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다양한 어떤 느와르 영화들이 나온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많고요. 근데 이런 장르를 규범하는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그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먼저 좀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네요. 이걸 장르로 규정을 하려면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하나의 장르를 이루려면 그 양적인 면에서 헐리우드를 유럽이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자본이나 양 면에서 그래서 사실 출발은 유럽에서 그런 류의 영화가 먼저 나왔다 할지라도 장르를 규정하고 그런 물량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누아르 영화다라는 네이밍을 한 다음에 나온 영화들은 좀 미국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미국의 영화 역사가 가장 좀 많이 축적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사실 대부도 소설이 먼저니까 사실 이 느와르 장르라는 게 영화로 나오기 전에도 이미 문학 안에서도 있었을 거고 범죄 소설이나 뭐 암흑가의 세계를 살아가는 범죄인들의 처절한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이미 장르적으로는 그쵸? 타 장르에서는 이미 되어 있을 문학 중심으로 있었죠. 되어 있었을 거고 그거를 영화로 다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느와르 영화라는 게 장르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필름 느와르 영화는 야비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인물이 주요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황량한 세트와 무거운 그림자 그리고 빛과 어둠의 선명한 대조를 강조하는 어떤 스타일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느와르 영화는 어떤 그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화라기보다는 시각적인 특징이 강조되는 약간 스타일의 영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느와르 영화를 보면 이야기가 저는 기억이 남는다기보다는 어떤 그 분위기, 정서, 아니면 시각적인 게 도드라진 어떤 그 명과 암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의 특징을 제가 5가지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번 무례한가 비교를 해보세요. 네.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지. 첫 번째, 밤장면이 많다. 밤장면 많죠. 네. 어두워서 잘 못 보겠어. 자꾸 내 얼굴이 보이죠. 그 모니터에 그죠. 제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거의 12시 넘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해경이 아니면... 돌아가는 시간대가 밤도 아니고 아침이죠. 아침. 거의 아침에 새벽과 밤의 사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수평적인 구도보다는 사선과 수직선의 구도를 선호한다. 수직은 이해가 가는데 사선이 뭘까? 사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 얼핏 연결고리가 없는 관계가 연결되는 건가? 아니요. 시각적인 특징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죄송합니다. 전 관계도로 생각했어요. 영화의 구도를 봤었을 때 평면적인 구도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보여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안정적인 화면보다는 언덕이 많았잖아요. 주로 거의 언덕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계단도 많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많고 그러면서 인물이 피사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사선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포함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세 번째, 배우와 세트에 동일한 비중의 조명을 투사한다. 조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두환 배우가 첫 등장을 했었을 때 정말 밤새는 얼굴이었어요.
한복 입고. 한복 입고가 첫 등장인가요? 아, 네. 한번 제일 첫 등장은 그 남자친구랑 자고 있을 때 아닐까요? 그때고. 그러면 좀 그 다음날 다음날에 낮의 상황인데 화장을 했어도 뭔가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 얼굴이 있잖아요. 네. 사실 김혜경은 아무리 화장을 하고 했어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뭔지 모르게 그 얼굴에 그 뭐랄까요, 피곤이 좀 묻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화장이나 조명으로 커버하지 않고 좀 날 것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할까요? 그 여자 배우들한테 그 반사판 놔주는 그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영화에선 정말 없죠. 정말 그대로 피사체 그대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영화 안에서 이게 처음 나오는 거. 이 영화 안에서 만약에 요새는 LED 요만한 LED를 뭐지? 핸드폰 크기만한 LED를 배우의 얼굴 밑에 두면은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온대요. 뭐 그런 식으로 유튜버용이죠. 네. 유튜버들이 많이 하겠네요. 뷰티 네. 유튜버들이. 그런 게 이 영화 안에 나왔으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촬영 감독님이 미스백 촬영 감독님이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스백 찍을 때도 한지민 배우님이 워낙 이렇게 예쁘고 투명한 피부를 가지셨는데 미스백에서는 그렇게 비춰지면 안 어울리니까 반사판을 검은색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두워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게 무례한이 먼저니까 이때도 어쩌면 전도연 배우님 잡을 때 좀 어둡게 더 일부러 잡으려고 반사판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은 드네요. 여기서 뽀샷은 안 어울리죠. 네. 봄날 같은 뽀샷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쵸. 네. CG도 어울리지 않죠. 네. 요새 CG로도 좀 보정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액션보다는 구도상의 긴장을 선호한다. 이게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르이기도 한데 또 액션 영화랑은 다르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이 폭력을 쓸 때 약간 좀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는 장면들이 있는데 물론 이 느와르 장르에서는 그 폭력을 정말 사실적으로 막 보여준다기보다는 어떤 긴장감을 두기 위해서 구도를 어떻게 바꾼다던가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모리안도 저는 충분히 그랬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5번째. 거울이나 창문, 반사하는 물체 등 그 거울에 대한 소품이 많이 나온다. 아, 그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나요? 네.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요. 등장을 하는데 무례한에서 거울 장면 진짜 많지 않나요? 많았던 것 같아요. 김혜경이 화장하는 장면도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차 안에서 뭐죠? 백미러로. 이 백미러인가요?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네. 네, 그걸로 지켜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비추고 있지만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또 그런 이중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울 장면. 한국 영화 중에는 달콤한 인생이 누아르잖아요. 네. 거기서 워낙 유명한 장면이 이병헌 배우가 그 거울 보고 막 중얼중얼거리는 장면들이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그랬던 지금 것 기억이 같네요. 안 나네요. 거울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영화도. 지금 생각나는 건 아저씨. 아저씨도 많이 나오죠. 머리 밀 때. 머리 밀 때. 아저씨도 세 글자네. 아저씨. 어. 아저씨. 아저씨도 느와르인가요? 액션? 느와르? 어디에 넣어야 되지? 둘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느와르의 어떤 그 어두운 밤거리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근데 무례한과 비교하면 무례한이 조금 더 느와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저씨보다는. 네. 아저씨는 좀 액션 액션이 영화에 많이- 가까운 것 네. 같고. 굉장히 와닿는데요? 네. 네. 다 해당이 되네요, 무례한은. 네. 예린님은 어떠세요? 뭐가요? 연출 연기. 무리했어요. 무리했어. 무리한 연출, 무리한 연기? 네. 연기도 별로셨어요? 전도연 배우님은 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그 재곤이 네.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한 80%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계속 나오고 영화에서 당연히 주인공이고 근데 그 힘이 조금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캐릭터 자체도 저는 캐릭터의 그 동력, 그 목표점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흔들리게 되는 그런 갈등 지점 이런 거조차도 저는 많이 와닿지도 않았고 이거를 이제 연기를 해내는 방식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느와르는 잘 모르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게 되면서 재밌게 보게 되는 지점들은 또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알파치노를 좋아하다 보니까 알파치노가 느와르 되게 많이 찍었어요. 액션도 많이 찍고. 근데 그거 다 봤어요, 제가. 네. 대부, 뭐 사랑의 파도, 스칼페이스 같은 완전 진짜 난자하는 그런 영화도 다 봤는데 느와르 영화에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인물들 간의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심리 게임. 근데 그게 되게 많잖아요. 이 영화에도. 근데 효과적으로 표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곤과 뭐 김민재 배우님이랑 처음에 그러는 거 김민재 배우와 전도연 배우 사이에 또 그러는 거 전도연 배우님과 김남길 사이에서도 그러는 거 씬마다 사실 다 되게 게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긴장감 있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일단 혜경은 게임을 하고 싶지도 않고 네. 하려고 하지도 않는 네. 그런 독보적 존재로 그려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신에 나머지 인물들이 게임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더 재밌어지는 요소가 됐을 텐데 네. 그 부분에서는 그냥 뭐랄까 순간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의 그냥 장면들로 소비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이 하나의 탄탄한 게임으로 이어지고 그게 우리한테 긴장감을 주고 네. 뭐 피 한 방울 안 나와도 권력의 다툼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몰입해서 보게 되잖아요. 네. 느와르를. 저도 대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랬다면 이 영화가 게임을 더 탄탄하게 구축하고 말 그대로 혜경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혜경은 게임하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보기엔 되게 투명한 인물이라서 그랬을 텐데 혜경은 빛나는데 나머지의 영화의 육체가 조금 좀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저도. 혜경이 나름 게임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 전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외상근 한 사장 찾아가서 빨간 그 네. 옷 차려입고 도자기 들고 네. 네. 가잖아요. 근데 저는 너가 도자기를 누가 이렇게 맨손으로 가져와요? 그거 되게 진품명품처럼 장갑 끼고 아니 그 박스 안에 넣어서 모시고 가지 않나? 그 2층의 학당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네, 그 박스 안에서 다 깨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무 맨손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것부터가 뭐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보셨어요? 아니요. 뭐예요? 되게 삐까번쩍한 건물에 있는 사장님인데 컴퓨터 노트북이 MSI예요. MSI 노트북을 되게 저렴한 노트북. 네. 그거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뭐지?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설정인가 아니면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게임을 하는 그 장면이 있었다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김혜경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서도 솔직해. 그냥 자기를 그냥 감추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나 빚 5억이고 이 바다 10년 차다. 그러니까 그게 김혜경이 게임을 하는 방식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긴 다 위장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깡패인 척. 그리고 여자를 이용하면서 데려갈 것처럼 미래를 보장하는 척. 다 척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경찰인데 속은 정말 그 곽도원 배우가 연기하는 거. 좀 비열하고 그리고 되게 천박한데 뭐 있는 척. 다 척척척 하는데 혜경은 척을 별로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혜경의 방식이 조금 달랐다. 여기 등장한 남자들하고. 창밖의 영화는